최근에 뭐 중국 드라마나 영화도 시청을 금지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 예. 최근에 중국의 영화 드라마도 불순 녹화물 목록에 그렇죠. 포함을 네. 시켜서 원래 그 중국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북한에서 원래는 그 쉽게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정기적으로 방영을 해줬었습니다. 네. 방영까지 해줬습니까? 예. 정기적 방영까지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커트를 시켰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토요일에 북한에는 채널이 3개가 있습니다. 세 개. 예. 네, 그 조선중앙TV랑 네. 만수대라는 채널과 그리고 뭐 문화방송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만수대가 제일 재밌습니다. 아 만수대. 어. 예. 네, 그러니까 만수대가 약간 SBS 느낌이에요. 네. 평양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채널입니다. 아. 지방에는 방송이 안 되는 채널이거든요. 예. 네. 과거 SBS가 이제 서울 그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으로 출발을 했던 것처럼 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만수대 채널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국제 소식을 볼 수 있는 그 채널이 여기입니다. 이야. 네, 만수대 채널은 국제 소식을 이제 국제 소식이라든가 뭐 중국 드라마나 러시아 영화나 소련 영화죠. 정확히 말하면. 만수대가 넷플릭스네요. 그런 예, 예. 이 의미였는데 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항상 이제 중국 드라마를 방영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중국 드라마나 중국 영화는 불법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DVD로 쉽게 시장에서 구할 수 있었고 뭐 황비영 나오는 영화라든가 뭐 이소룡 나오는 영화 이런 거 다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영화들까지도 불순 녹화물의 범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정확히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문제는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개혁 개방,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북한은 불법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불건전 사상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긴 해도 중국 콘텐츠에 북한에 없는 물품이 뭐 다수 등장한다거나 그렇죠. 뭐랄까요, 약간 자본주의 같은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북한이 지금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역사 왜곡, 즉 동북 공정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예, 표면적으로. 하지만 사실 중국의 모든 드라마가 다 동북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악의가 안 맞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은 중국에게 대놓고 이제 불만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난 너희랑 이제 싫다. 그 중국이 내세우고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색 있는 사회주의고 뭐 그런 중국식 사회주의인데 그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해서 북한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중국 지도부 그리고 중국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대놓고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파장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쭤볼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요. 북한의 수해 관련 내용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김금혁 보좌관과 함께 네.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북한 수해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뭐 VOA 등등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 수재민용 대규모 천막 단지가 폭우 피해 한 달이 지나도록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재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은 여전히 그 청년 30만 명 북한 주장입니다. 청년 30만 명이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라 그래갖고 천막에 뭐 내무반 같은 시설에서 냉방 시설도 없는 그런 곳에서 찜통같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소식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뤄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그 외부 도움을 안 받으면서 청년들이 이용해 갖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또 재난 관리가 안 되는지 그 소식 한번 말씀 좀 여쭤볼게요. 예. 뭐 일단 첫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의 재난 관리가 안 되는 모습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 예. 보통 우리가 어떤 국가의 저력을 평가할 때에는 평상시에 그 국가의 저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장 직접적으로 잘 발현되는 시기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하는지에 따라서 그 리커버리 능력에 따라서 국가가 가진 잠재력을 평가를 하거든요. 네. 예. 북한은 리커버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회복이 어렵다. 네, 왜냐하면 북한은 일단 평상시에도 국가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상시에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갑자기 어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에는 예산 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자 동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국가가 해야 되는 능력들의 그 부족분이 바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 현재 북한이 위기에 놓인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어떤 위기 관리 매뉴얼도 없고요. 그리고 이 위기 관리 상황에 대해서 뭔가 책임져야 하는 간부들이 일선에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 책임제가 보통 모든 무한 책임은 김정은이 져야죠. 하지만 김정은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해당 관리들을 이제 문책하거나 해당 관리들을 뭐 총살시키거나 아니면 네.
뭐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다 이런 식의 꼬리자르기를 늘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간부들이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북한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나섰다가 자칫 뭐 실수라도 하게 될 경우 본인이 그 다음 그 숙청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간층이 전혀 동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실 뭐 지원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가가 그런 저력이 안 되면 외부 지원을 받아야죠. 하지만 북한은 어떤 리커버리 능력보다 중요한 게 자존심이고 네. 그 지도력입니다. 네. 즉 외부의 지원을 받을 만큼 북한의 처지가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수해가 발생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해 현장을 가면서 본인의 그 지도력으로 뭔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 그 어필과 동시에 국제사회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전혀 어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안 받느냐?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북한은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많은 좀 받고 러시아로부터 지금 받았고요. 뭐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받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를 외쳐야 되는 거죠. 안 받겠다라고 하고 몰래 이제 다른 전화로 근데 혹시 얼마나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굉장히 부끄러운 형국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뭐 염소라든가 뭐 소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식량도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족분들이 대부분 다 그 수혜민한테로 갔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받는 건 아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도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 주중 대사가 맞아요. 예. 그 주 북한 이제 주 북한 중국 대사가, 중국 대사가 예. 이제 북한의 그 수해 현장을 가서 아무래도 그 압록강 지역은 중국과의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렇죠. 지역이다 보니까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대사가 가서 도와주겠다라고 했더니 북한이 굉장히 차갑게 싫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아마 진심일 겁니다. 아마 안 받을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28일 예. 이때가 북한의 청년절이었다고 해요. 네. 그 동원된 그 청년들은 이날에 휴식을 취했다 또 뭐 그렇게 또 뉴스를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년절이라는 거는 어떤 날입니까? 8월 28일 북한에서는 청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절의 유래가 1927년일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1927년 8월 28일에 김일성이 그 조선공산주의 청년 동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만들었다라고 선전을 하죠. 뭐 실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면 그때에 이제 그 김일성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을 했고요. 그 청년절에는 사실 이번에는 그 청년절에 그 건설 노동자들이 좀 쉬었다라고 하는데 원래 북한에서는 청년절이 쉬는 날은 아닙니다. 공휴일은 아니에요. 네, 공휴일은 아니고 예. 행사에 동원되는 날입니다. 뭐 무도회 같은 걸 하고요.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거죠. 네. 대학생들도 이제 무도회장에 모여서 무도회를 시키고 뭐 행진을 하고 뭐 이런 예. 사상교양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다음에 모셔서 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갖고 짧게 질문 2개만 저희가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에마와 관련된 내용 네. 오늘 저희가 썸네일에도 딱 박아놨는데 백마, 김정은이 백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러시아에서 고가의 말을 수입했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있었어요. 말을 한 마리도 아니고 24마리를 수입을 했다. 그랬고 이 품종 자체가 오를로프 트로터라는 네.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 좋아하는 말인 것 같은데 최소 1,000불에서 15만 달러 이상까지 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품종의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을 타고 주민들에게 그 사진 같은 걸 보여주는 건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또 백마를 탄 모습을 보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그 오를로프 트로터라는 말 품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간다면 제가 좀 말을 좋아해서 네, 좀 압니다. 그 말이 어떤 종류인지. 원래 그 오를로프 트로터는 왜 이름이 오를로프냐면 트로터는 이제 그 어떤 말의 품종을 그러니까 그 이 말의 경주마이냐 뭐냐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오를로프가 이 말의 품종의 이름입니다. 오를로프. 오를로프는 17세기 그러니까 18세기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1775년쯤일 겁니다. 아마 만들어진 시기가 러시아의 오를로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당시 유럽의 경주마들은 러시아의 그 거친 환경에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그 추위야.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말들을 유럽에서 되게 유명하다는 말들을 데리고 와서 러시아에서 생존할 수 있게끔 적응할 수 있게끔 교배를 성공시킨 품종이 오를로프입니다. 그 이름을
오를로프 백작의 이름을 따서 오를로프라고 지었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환경에 금방 적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뛰었으니까 뭐 그 스페인에서 뛰어던 말이니까 굉장히 잘 달리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그 거친 환경에 살아남으면서 이제 힘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비싼 말 중에 투탑 중에 하나가 바로 오를로프고 굉장히 힘이 세고 굉장히 영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잡초같이 잘 살아남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아. 미국에서도 정말 찐 부자들만 사는 말입니다. 아, 좋은 말이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말이나. 네. 네, 이제 기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그 북한은 전통적으로 김일성도 말을 좋아했고요. 예. 김정일도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이 그 말을 탔을 때 그 풍모가 김일성 장군 뭔가 장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시킨 것이 김일성이고 김일성이 한때 그 북한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이가 30대 초중반의 그 약관의 나이였고 예.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일성은 원래 김성주입니다. 이름이. 예.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다른 실존했던 어떤 약간 그 백발의 장군이었다라고 하는데 김일성은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흠집이 있었어요. 네. 지나치게 어리다라는 것 그리고 김일성의 이름을 도용했다라는 것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부족분을 메꾸고자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모습을 자주 연출하면서 뭔가 장군 뭔가 예. 김일성 장군이라는 그 표현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게끔 이미지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김수일가의 취미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김정은은 초창기 때 할아버지 흉내를 많이 내면서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김일성 장군의 그 이미지를 김정은 장군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말을 타는 모습을 많이 연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를로프 말을 수십 마리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선물용입니다. 아. 네. 그 우리가 2018년인가요? 그때 그 김씨일가 그 김여정과 네. 김정일과 이설주가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뒤에 사실상 뭐 조용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 말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 말의 안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제 표현이 티가 나게 다르죠. 네. 김정일의 말은 금빛 안장을 했고 뭐 조용원이나 다른 간부들의 말은 은빛 안장을 함으로 네. 인해서 급을 두었는데 아. 같은 품종의 말들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선물을 해줌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측근 정치, 측근들을 굉장히 본인한테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말은 선물용이었다. 그다음에 안장의 색깔로 또 클래스를 나눈다. 구별을 했다. 네. 이렇습니다. 참 가지가지했네요. 예, 저희는 지금까지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함께했는데요. 김금혁 전 보좌관과 함께한 방송 살짝 늦게 시작했는데 더 훨씬 늦게까지 네, 뽕을 방송을 하면서 뽑았습니다. 저희가 소위. 뽕을 뽑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정말 재밌는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